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펼쳐온 이 제로 코로나를 향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죠. 상하이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됐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이틀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중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하이에서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상하이시가 모든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면적은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동쪽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나머지 지역을 봉쇄한 뒤에 전수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다면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칭링정처, 해석하면 초기화 정책인데 확진자가 생기면 봉쇄를 통해 확산을 막고 격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들이 장기화하자 곳곳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봉쇄됐을 땐 주민들이 방역당국 관계자를 향해 항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인구 수도 면적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등 132명이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았다고요? 네, 이번 사고를 수습 중인 지휘본부는 어제 오후 두 번째 블랙박스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여객기 안에 설치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기를 회수한 데 이어서 이번엔 비행 데이터 기록기를 발견한 건데요. 사고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두 가지 블랙박스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당시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움직임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조종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여객기가 급 강화한 건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추락으로 탑승자 13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고 폭발물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좀 바꾼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면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면서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민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일부 구간에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어제입니다. 어제 17개 한강다리와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도로들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보행자용 도로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 표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일부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